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아직도 기성언론과 일부 유튜브 방송에선 윤석열 대통령 막말 논란, 비속어 논란 이런 말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자, 우선 이것부터 바로 잡을 필요가 있죠. 이 사건은 명백한 MBC 자막 조작 사건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명백한 MBC 자막 조작 사건을 두고 외교 참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급기야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과연 대통령의 외교 순방을 놓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낸 정당이 있었나? 참 이들의 행태는 정말 참기 힘든 지경입니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강행한 날 우리나라에는 우리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부통령이 와 있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전에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고받았을 텐데 본인이 무시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외국의 지도자급 인사가 방한하면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막중한데 더불어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들 멋대로 해임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속으론 좀 뻘쭘했겠죠. 아니 뜨끔했겠죠. 저제 용산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해리스 부통령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과 관련한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미국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 방문 때와 똑같은 양상인데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 논란을 두고 외교 참사라고 선전선동했지만 정작 영국 측은 윤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지난 28일 한국을 방문한 펜서 클레벌리 영국 외무부 장관은 영국 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각별한 사의를 표한다며 한국 국민의 따뜻한 마음과 위로에 영국 국민이 크게 감동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가 왕실과 영국 국민들은 대통령 부부에게 크게 감동했다고 말한 바 있죠. 이처럼 영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미국도 부통령이 직접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관련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한국의 더불어민주당만 정말 큰 사고라도 터진 것처럼 선전선동을 이어가더니 결국엔 애꿎은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정작 이에 당사국인 미국과 영국이 아무렇지 않아 하는데 한국의 민주당만 미쳐 날뛰고 있는 형국, 분명히 정상이 아닌 모습들이지요. 현재 민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만든 당사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애초에 논란을 만든 건 다름 아닌 MBC였죠. 그런데 MBC의 자막 조작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MBC는 사과 방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이 전해지자 엠바고 언제 풀리냐며 신나서 떠들썩했다고 하는데요. MBC의 편향성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는 윤 대통령이 절대 사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확고한 생각인데요. 지난 과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 탄핵소추가 있기 전 여러 차례 대국민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들였냐? 절대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최서원 씨와 엮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과했는데 이날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대단한 기세로 대통령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유라가 박 대통령의 딸이 되고 대통령은 허수아비였고 최순실이 모든 국정을 운영했으며 대통령이 병원 가서 길라임이라는 이름을 쓰고 세월호를 인신공양했다는 이런 등의 무차별적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사과로 인해 모든 거짓 선동 뉴스가 진짜처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지요. 또 이명박 대통령의 광우병 파동 때의 사과는 어땠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때 있었던 촛불 시위는 터무니없는 선동에서 비롯됐지요. 특히 그해 4월 29일 방영된 MBC PD수첩의 내용이 결정적이었는데요. PD수첩은 미국 소 한 마리가 주저앉는 광경을 보여주면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인 것처럼 선동했고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한 환자가 마치 광우병에 걸려 죽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훗날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났지만 당시 TV를 본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그들은 결국 2008년 5월 2일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지금이야 촛불 집회를 하더라도 주말이나 휴일에 해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상식으로 통하지만 당시 집회는요,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매일 저녁 열렸습니다. 광화문 인근 상인들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받고 퇴근길 서울 교통체증이 극심해지는 등 부작용도 잇따랐지만 좌파들에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아직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장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 촛불 집회에서 한 중학생은 집회 연단에 올라 시민단체가 써준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인 양 읽어 환호를 받았고요. 또 어떤 연예인은 미국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는 게 낫다라는 글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결국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시위 21일째인 5월 22일 국민 앞에 사과합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시위대의 요구 조건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시위를 멈췄어야 맞는 거겠지요. 하지만 좌파 선동꾼들에게 약속과 윤리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 시위는 계속됐기 때문인데요. 그 뒤로도 시위가 계속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6월 19일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그 뒤로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같은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두 번이나 머리를 숙였으면 시위를 중단하는 게 도리이건만 시위는 훨씬 격화된 형태로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시위대가 내건 구호도 광우병에 국한된 게 아닌 대운하 중단, 의료민영화 중단, 이명박 아웃 등으로 점차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위는요, 광우병의 탈을 쓴 사실상의 정권 퇴진 운동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시위가 끝난 것은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난 8월 15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었죠. 대통령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최소한의 허니문 기간, 밀월 기간도 주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의 정권 퇴진 운동이 시작됐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2위에 해당할 만큼 미국 쇠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 지금까지 국내 광우병 환자 발생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때 촛불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 미국산 쇠고기를 정말 한 점도 안 처먹고 살아왔는지 묻고 싶은데요. 어쨌든 어떤 자그마한 공격거리가 생기면 좌파들은 늘 그 틈을 파고들어 집요하게 공격했고 판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정작 사과에 굉장히 인색했죠. 문재인 정권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때, 백신을 구하지 못했을 때,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법무부 장관이 1년 내내 검찰총장을 괴롭혔을 때, 중국 가서 홀대 받으며 혼밥을 처먹었을 때 등등등 숱한 외교 참사가 있었지만 이처럼 정권의 무능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 거의 모든 경우에서 그들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떤 스탠스를 취했냐? 기승전 이명박 박근혜 탓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잘못을 이전 정권 탓으로 돌렸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잘했다고 우겼고요. 이런 것들이 안 먹힌다 싶으면 특정 국민, 즉 우파 성향 국민들을 태극기 세력, 극우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이들 탓만 해댔습니다.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이 비슷한 시기에 열린 민노총 집회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면서 우파 성향 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에게는 살인자라고 말했던 적도 있었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중대북 저자세 외교에 대해선 한마디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박 장관 해임안을 밀어붙인 데는 윤석열 정부를 한번 세게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국회가 외교부 장관 해임 문제로 소모전을 벌일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 명심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